거기 고기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와서 먹을까? 여보세요? 자기야, 나 서울 왔어. 자기야, 나 서울 왔어. 남편 차 블루투스에서 터진 외국인 여자 목소리.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는 순간, 그게 3초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필리핀, 태국, 일본. 남편은 20년간 기장 생활하면서 나라마다 여자를 뒀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이상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게 남편한테서 옮은 거였어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실화 사연 계속 올라와요. 좋아요는 제가 영상 만드는 힘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남편 이름은 석진구예요. 올해로 63이 됐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25세 공군 장교였어요. 저는 23 간호장교였고요. 그때가 1990년이었으니까 벌써 35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공군사관학교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우연히 체육대회에서 마주쳤어요. 그때 그 사람 첫인상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응급처치를 받으러 온 거였거든요. 하필 그날 제가 의무실 당직이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 장교 한 명이 절뚝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군복 바지가 피로 젖어 있었는데 표정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따갑네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보통 다치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피를 줄줄 흘리면서 웃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의자에 앉으세요. 소독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소독약을 꺼냈어요. 소독하는데 진짜 상처가 깊었거든요. 뼈가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이거 봉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군의관 선생님 부를게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밴드 붙여주시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 상처가 밴드로 될 것 같아요 하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근데 군의관 선생님 오시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그 말에 진짜 황당했어요. 다리에서 피가 줄줄 나는데 약속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또 웃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농담을 하는 거구나. 긴장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봉합 끝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뒤에 실밥 뽑으러 오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근데 장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명찰 가리키면서 여기 있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김수연 장교님이시구나. 예쁜 이름이네요.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진짜 실밥 뽑으러 왔어요. 근데 손에 뭔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치료해 주신 거 감사해서요. 커피였어요. 그때는 자판기 커피도 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캔커피를 2개나 들고 온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는 제 거예요. 같이 마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그 사람이 자꾸 의무실에 찾아왔어요. 어떨 때는 두통약 달라고 오고 어떨 때는 소화제 달라고 오고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사람 두통도 없고 소화도 잘 됐대요. 그냥 저 보러 온 거였어요. 근데 약 받아가면서 꼭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뭐 드셨어요? 주말에 뭐 하세요? 동료 간호장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에이 설마 그냥 친절한 사람이겠지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정식으로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부대 밖에 순두부찌개 맛있는 집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렇게 첫 데이트를 했어요. 순두부찌개 먹으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첫 데이트가 순두부찌개 집이라니.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설레었어요. 진구 씨가 제 앞에서 계란을 깨서 찌개에 넣어주고 밥도 퍼주고 그런 작은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진구 씨가 왜 간호장교가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사관학교 갔어요. 공부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진구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집안 형편 때문에 공사 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희 삼남매 키우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아,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래서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만났고 휴가 때는 같이 여행도 갔어요. 1년쯤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 시절에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랑 결혼하면 집안의 경사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진구가 복이 많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얻어서. 그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공군회관에서 올렸어요. 진구 씨가 예복 차려입고 저는 웨딩드레스 입고 하객들 앞에서 우리는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하고 3년 뒤에 진구 씨가 전역을 했어요. 민간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면접 보고 오던 날 진구 씨가 얼마나 떨리던지 저한테 손잡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긴장되저는 괜찮을 거야. 당신 실력이면 무조건 붙어 했어요. 그리고 진짜 붙었어요. 합격 통보받던 날 진구 씨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여보, 나 붙었어.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어. 그때부터 우리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공사 조종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훨씬 불규칙하더라고요. 오늘은 일본, 내일은 미국, 그 다음 주에는 유럽, 어떤 달은 집에 있는 날보다 하늘 위에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전역을 결심했어요. 진구 씨가 전역하고 1년 뒤에 저도 간호장교를 그만뒀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저까지 바쁘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수연아, 내가 고생이 많다. 진구가 복 받은 거야. 저는 그 말씀에 뿌듯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거고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전역하고 나서 저는 온전히 가정에만 집중했어요. 아이 둘을 낳고 나서는 육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수민이에요. 수민이가 태어나던 날 진구 씨가 분만실 앞에서 얼마나 울던지 아기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때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딸 이름은 유진이에요. 유진이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눈웃음 짓는 게 똑같더라고요. 첫째 수민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진구 씨가 기장으로 승격됐어요. 부기장에서 기장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잘 알았거든요. 밤마다 공부하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날 진구 씨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여보, 나 드디어 기장 됐어.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내조한 보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구 씨는 한결같았어요. 퇴근하면 항상 전화했고 출장 가서도 틈틈이 연락했고
집에 오면 피곤한 기색 없이 아이들하고 놀아줬어요. 저는 이런 남편을 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부러워했거든요. 기장이면 연봉도 좋고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다니 정말 좋겠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결같음이 어쩌면 완벽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저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 연기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였던 걸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산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남편 도시락 싸야 하거든요. 진구 씨가 새벽 비행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4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리고 남편 배웅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등교 준비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면 아침 9시예요. 그때부터 집안일이 시작되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오후가 되면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밤 11시예요. 하루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되죠. 진구 씨가 외국에 있는 날에는 시차 때문에 새벽에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지금 LA인데 여기 낮이라서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 받았어요. 눈도 제대로 안 떠지는데 응 여보 잘 지내지 했어요. 피곤해도 받았고 아파도 받았어요.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 진구 씨는 출장 중이었어요. 수민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유진이는 6살이었어요. 저는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아이들 밥은 챙겨야 하잖아요. 기어서 부엌에 가서 라면 끓였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 냄비 들고 물 끓이고 면 넣고 아이들 먹이고 저는 다시 쓰러져서 잤어요. 그날 진구 씨한테 전화 왔을 때 저는 괜찮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끼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남편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아내는 강해야 한다고, 집안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았어요.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이 와요. 같이 간호장교 하던 동기들이. 동기 중에 정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전역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했거든요. 지금은 수간호사예요. 연봉이 저보다 훨씬 많죠. 아니 저는 연봉이 없으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미라가 가끔 전화해서 수연아 우리 언제 만나 했어요. 저는 항상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했어요. 근데 뭐가 바빴던 걸까요? 집안일이요. 아이들 뒷바라지요. 남편 내줘요. 그게 다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게 저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라가 한번 그랬어요. 수연아 너도 다시 일해봐. 자격증 아직 있잖아. 저는 애이나 이제 늙어서 어디서 받아주겠어 했어요. 근데 그건 핑계였어요. 사실은 무서웠어요. 30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는데 바깥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동기 영희는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피부가 클리닉인데 꽤 잘 된대요. 영희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수연아, 너 손 기술 좋았잖아. 우리 클리닉에서 일해볼래? 저는 고마운데 나는 집안일이 있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남편한테 허락받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진구 씨가 일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일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그게 걱정됐어요.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 소홀해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수민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진구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수민이가 이렇게 컸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잘한 거구나. 내가 헛되이 산 게 아니구나. 둘째 딸 유진이까지 대학에 보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아침에 늦잠도 자보고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뭔가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백화점에 갔어요. 혼자요. 그냥 구경하려고 간 건데 화장품 매장 지나가다가 발이 멈췄어요. 점원이 어머니 피부가 좋으시네요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그 점원이 한번 앉아보세요.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하면서 앉았어요. 그 점원이 제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평소에 화장 많이 안 하시죠? 저는 내 집에만 있어서요 했어요. 화장 끝나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예뻤나? 오랜만에 화장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근데 낯설면서도 좋더라고요. 아,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립스틱 하나 사서 집에 왔어요. 진구 씨가 퇴근하고 와서 여보,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쯤 진구 씨가 은퇴 얘기를 꺼냈어요. 나 내년이면 정년인데 은퇴하고 나서 뭐 하면서 살까? 저는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구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한 것들 같이 하면서 살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진구 씨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넘어가고 저는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3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말하기 싫어하는 건 억지로 안 물어봤거든요. 그게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아니면 그냥 너무 믿었던 제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조짐은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진구 씨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다녔거든요. 충전기에 꽂아놓고 자기는 TV 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밤에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화장실 선반에 올려놓고 들어가고,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뉴스 많이 보나 보다 했어요. 아니면 주식이라도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구 씨가 먼저 잠들었길래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진구 씨가 그날따라 핸드폰을 소파 위에 두고 잠들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신경 안 썼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살짝 화면만 봤어요. 메시지 미리 보기에 이모지가 떠 있었어요. 하트 이모지랑 비행기 이모지, 발신자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머리어라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머리어가 누구지? 하트 이모지는 왜? 근데 그때는 아니야. 분명 업무 관련일 거야 하고 넘겼어요. 항공사에 외국인 직원들도 많으니까 승무원 중에 외국인도 있고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요. 근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뭔가 꺼림칙한 느낌.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남편을 보면서 설마 하면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그 뒤로 저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진구 씨가 핸드폰 할 때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랑 카톡하나? 뭘 보고 있나?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어라는 이름을 본 뒤로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진구 씨가 또 출장을 갔어요. 필리핀 마닐라 노선이라고 했어요. 3박 4일 일정. 떠나기 전에 진구 씨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더라고요. 여보 다녀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손도 꼭 잡고 뽀뽀까지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상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다정했나? 아니, 다정하긴 했는데 뭔가 과하다는 느낌.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해주려고 한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TV 드라마에서 본 건데 바람피는 남자가 아내한테 더 잘해준다고.
저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털어내려고 했어요. 에이, 설마 우리 진구 씨가 그럴 리가.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출장 가서는 연락이 뜸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두세 번은 전화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근데 이번에는 카톡 몇 개가 다였어요. 잘 도착했어. 오늘 날씨 덥다. 밥 먹었어. 그런 짧은 메시지 몇 개. 전화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바쁘고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자꾸 머리어라는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필리핀이라고 했잖아. 머리어는 필리핀 이름 같은데 설마 했어요. 그렇게 3박 4일이 지나고 진구 씨가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오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밥 차려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밥 차려주고 짐 정리해줬어요. 캐리어 열어서 세탁물 꺼내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영수증이 하나 있었거든요. 필리핀 어느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영어라서 다 알아볼 순 없었는데 금액을 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메뉴를 보니까 스테이크 2개, 와인 2잔. 저는 그걸 보고 진구 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누구랑 밥 먹은 거야? 진구 씨가 순간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눈이 살짝 커지더니 바로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아, 그거 후배 기장이랑 같이 먹은 거야. 아, 그래.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후배 기장이랑 와인을 마신다고. 기장들끼리 밥 먹으면 보통 소주나 맥주 아닌가. 와인 2잔이라. 그리고 영수증 금액이 꽤 비쌌거든요. 고급 레스토랑 같았어요. 후배랑 밥 먹으면서 그렇게 비싼 데를 갈까? 뭔가 이상한데, 뭔가 맞지 않는데. 그 찜찜함을 애써 무시했어요. 진구 씨를 의심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고 넘겼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리요. 필리핀, 와인 2잔. 머릿속에서 점들이 연결되려고 하는데 저는 애써 그걸 막았어요. 아니야, 설마 우리 남편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을 가야 했어요. 아래쪽이 좀 불편했거든요. 가렵기도 하고 분비물도 이상하고 처음에는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가 했어요. 여름이었거든요. 습하고 더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길래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산부인과라 긴장이 됐어요. 접수하고 대기하는데 주변에 젊은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임산부도 있고 젊은 아가씨들도 있고 저만 나이 들어 보여서 좀 민망했어요. 이름이 불려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좀 쑥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래쪽이 좀 가렵고 분비물도 이상해요. 색깔도 좀 그렇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지렴이시네요. 저는 아,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지렴이야 뭐 흔한 거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몇 번 걸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목욕탕 갔다가 옮은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 동네 찜질방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사우나하고 때도 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옮았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끊더라고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균은 보통 성관계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순간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배우자분과 관계를 가지셨나요? 저는 네, 그랬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출장 다녀온 다음 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던 건데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럼 배우자분도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목욕탕에서 옮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서 옮은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 눈빛이
저 대답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저기 선생님, 이균이 다른 경로로는 안 없나요? 정말 성관계로만 없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균은 주로 성접촉으로 전염돼요. 목욕탕에서 없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다고요. 거의 없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처방전 받고 약국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서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 균이 성관계로 전염된다고. 근데 나는 남편하고만 관계를 했어. 평생 남편하고만 관계를 했어. 다른 남자랑 관계한 적 없어. 그럼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그 다른 사람한테서 균을 옮아서 나한테 옮긴 거야. 30년을 함께한 남편. 하늘을 나는 멋진 남자. 매일 전화하고 출장 다녀오면 선물 사다 주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 근데 그 남자가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또 부정했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목욕탕에서 옮았을 수도 있지. 아주 드물다고 했지 없다고 하진 않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구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응어서 와 했어요. 진구 씨가 여보 눈이 왜 그래 울었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냥 드라마 보다가 슬퍼서 했어요. 진구 씨가 뭐야 드라마 보고 울고 그래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진구 씨 옆에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했을까? 3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아니야 아닐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날 저녁이었어요. 병원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진구 씨가 오랜만에 시간이 된다며 저녁 외식을 하자고 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일주일 동안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진구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지? 당신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 우리가 간 곳은 진구 씨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외식이라 저도 좀 설레긴 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진구 씨가 저한테 반찬 집어주고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다. 진구 씨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말하고 저는 이 사람한테 대체 어떻게 물어보지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어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목이 막혀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진구 씨가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맛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배가 좀 안 좋아서 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진구 씨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진구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진구 씨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진구 씨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평소 습관대로요. 진구 씨는 운전할 때 블루투스로 통화하거든요. 손으로 핸드폰 드는 게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차 안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자기야 나 서울 왔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야라고요. 분명 한국말인데 발음이 어색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하는 그런 발음. 억양이 좀 다르고 발음이 뭉개지는 느낌.
저는 고개를 돌려 진구 씨를 봤어요. 진구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굳어 있었고 눈이 커져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당황한 거예요. 완전히 당황한 거예요. 차가 살짝 흔들렸어요. 진구 씨가 핸들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지금 그 전화 누구야? 진구 씨가 버벅거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회사 사람인데 자기야라고 했잖아.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 저는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된 건지도 몰라요. 회사 사람이 자기야라고 부르나. 진구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왜 대답 안 해? 나 지금 호텔인데 언제 와? 저는 전화기를 뺏었어요. 진구 씨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직접 말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자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진구 씨 전화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 진구 씨 아내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전화기 저편에서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진구 씨가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의심했던 게 다 진짜였구나. 병원에서 들은 얘기, 머리어라는 이름, 필리핀 출장, 와인 2잔, 다 연결이 됐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했어요. 충격이 너무 크면 감정이 마비되더라고요. 진구 씨가 여보 내가 설명할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집에나 가자 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왔어요. 진구 씨가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늘은 말하지 마, 나 생각 좀 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결혼식 날, 아이들 태어난 날, 여행 갔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 행복한 기억들 위로 아까 그 여자 목소리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자기야, 나 서울 왔어.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진구 씨도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걔도 못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나갔더니 진구 씨가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 얘기해봐. 진구 씨가 제 앞에 커피를 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진구 씨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저는 대답 안 하고 기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진구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여자 이름은 머리어야 필리핀 사람이야. 저는 언제부터야 하고 물었어요. 진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7년 됐어. 7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7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요. 7년이면 유진이가 대학교 들어간 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저는 어떻게 만났어 하고 물었어요. 진구 씨가 말했어요. 마닐라 노선 자주 다녔잖아. 거기서 알게 됐어. 어떻게요? 호텔 근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애였어. 자주 가다 보니까 친해졌고요. 저는 비꼬듯이 물었어요. 친해져서 7년을 만난 거예요. 진구 씨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거 말고 더 있어 하고 물었어요. 직감이었어요. 이 사람 표정을 보니까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진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머리어만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국에도 한 명 있었고
일본에도 한 명 있었어. 지금은 다 정리했는데 머리어만 연락이 계속됐어.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요. 태국, 일본, 필리핀 20년 넘게 기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 여자를 두고 있었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왜 그랬어? 진구 씨가 한참을 말 못하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외로웠던 것 같아. 외롭다고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이 외로웠다고요? 나는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30년 동안 당신 기다리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내 커리어도 포기하고 당신 내조하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당신이 외국 나가 있을 때 나는 혼자 애들 키웠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도 나 혼자였어요. 학교 행사 가도 나 혼자였어요. 당신만 외로웠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었거든요. 항상 참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구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우는 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30년 동안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눈물도 연기할 수 있겠지.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렴 걸린 거 있지. 그것도 당신 때문이야. 그렇지. 진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진구 씨가 되물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나 병원 갔었어. 지렴 걸렸다고 하더라.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규는 성관계로 옮는 거라고. 진구 씨 얼굴이 또 하얘졌어요. 저는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들 만나고 나한테 옮긴 거지. 진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진짜 무너졌어요. 이 사람이 내 몸에까지 병을 옮긴 거였어요. 외도도 모자라서 내 건강까지 해친 거예요.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30년이야, 30년.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당신 싫다고 한 적 있어? 내가 당신 힘들게 한 적 있어? 왜 나한테 이래? 진구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어도 내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도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핸드폰을 봐도 뭐가 써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수민이도 유진이도 아빠를 존경하거든요. 수민이는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말했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못 됐지만 지금 항공사 지상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아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진이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아빠랑 손잡고 다니고 어릴 때부터 아빠를 좋아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바람폈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구 씨는 그동안 계속 사과했어요. 매일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 정리할게, 다 끝낼게. 다시 시작하자. 진구 씨가 머리어한테 전화하는 걸 제 앞에서 보여줬어요. 우리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끊으면 뭐해. 7년 동안 만났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좋은 기억도 많아요.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진구 씨가 제 손잡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했던 순간들, 제가 아플 때 죽이라도 끓여다 주던 그 사람,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용서해야 하나? 다시 시작해야 하나?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7년이에요, 7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이걸?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진구 씨가 저를 안고 웃고 있고, 아이들이 우리 사이에서 까르르 웃고 있고, 이게 다 가짜였을까? 아니면 그때는 진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짜가 된 걸까?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은정이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놨어요. 은정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휴 수연아 이걸 어쩌니. 근데 30년인데 그냥 헤어질 수 있어. 은정이는 용서하라는 쪽이었어요. 남자들 다 그래 한두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이제라도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친구 미라한테도 전화했어요. 미라는 다른 말을 했어요. 뭐 7년을 그렇게 오래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혼해 그냥 아직 늦지 않았어. 너 자격증 있잖아 일할 수 있어. 주변 의견도 반반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혼하면 저는 어떻게 살죠?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았는데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예전 거고 그리고 환갑이 다 된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됐어요. 물론 재산 분할 받으면 당장은 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요. 제가 벌 수 있을까요? 근데 용서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여자들이 떠오를 텐데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잠잘 때도 그 생각이 날 텐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엄마가 왜 무슨 일 있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다 말했어요.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응원할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었어요. 배신당한 아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아픔, 그게 이렇게 큰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마다 생각했고, 낮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추억이 저를 붙잡았고 아이들 생각이 저를 붙잡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산다고 치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해요. 20년, 30년. 그 긴 시간을 이 사람 옆에서 의심하면서 살아야 해요. 출장 간다고 하면 또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핸드폰 보면 또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진구 씨는 끝까지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 바꿀게 진짜 바꿀게. 은퇴하면 당신한테만 잘할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저는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7년 동안 여러 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나한테는 다정한 남편 연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병까지 옮겼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한 번 실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7년이에요, 7년. 계획적인 기만이에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수민이랑 유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둘 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수민이가 왜요? 뭔 일 있어요? 하더라고요. 진구 씨가 직접 말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났어. 오랫동안. 수민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아무 말도 못하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진짜 실망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요? 유진이는 바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어떻게? 저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진구 씨가 한 짓인데, 결국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진구 씨는 저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처를 준 거예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진구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변호사 만나고 서류 작성하고 재산도 반으로 나눴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집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이니까요. 진구 씨가 나가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진구 씨가 울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잘 살아.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아마 그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것 같았어요. 진구 씨가 짐 싸서 나가던 날 30년치 짐이 차 트렁크 하나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옷 몇 벌이랑 개인 물건들 그게 다였어요. 진구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너무 허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릴 사람이 없고 저녁에 들어오면 맞이할 사람이 없고 텅 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작은 집이 나을 것 같았어요. 오피스텔 계약하고 짐 정리하는데 옛날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진구 씨랑 연애할 때 받은 편지, 결혼 반지 케이스, 아이들 어릴 때 그린 그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참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정리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사하고 나서 새 집에서 처음 잠을 잔 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작은 창이지만 야경이 예뻤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았거든요. 밥도 남편 입맛에 맞게, TV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근데 이제는 다 제 마음대로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간호사 면허가 아직 유효하길래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요양원에서 주 3일 일하는 건데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일하는 거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선생님 고마워요 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 느낌이 좋았어요. 동료들도 좋았어요. 다들 저보다 어렸지만 잘 챙겨줬어요. 언니 오늘 커피 사왔어요. 드세요. 언니 점심 같이 먹어요. 그런 작은 것들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아이들이 자주 연락해요. 엄마 밥 먹었어. 엄마 건강해. 수민이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밥 먹고 가고 유진이가 맛있는 거 사들고 오고 아이들이 저 걱정하는 게 느껴져서 고맙더라고요. 진구 씨 소식은 가끔 들어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수민이가 가끔 아빠 만나고 와서 얘기해줘요. 아빠 많이 늙었어요. 혼자 사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업자득이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상하게 미움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가끔 옛 생각이 나요. 진구 씨랑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 어릴 때 여행 갔던 거, 결혼 기념일마다 케이크 자르던 거,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그 행복한 순간들 뒤에서 그 사람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예쁜 추억에 덧칠이 된 거예요. 검은색으로.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이혼한 거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으니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선택한 거예요. 아직 인생이 남았으니까요. 60세면 요즘은 한창이래요. 새로운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았대요.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요. 비록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혼자 여행도 다녀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떠났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함께 갔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제 선택에